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8회차 지난 8월 21일 날 작년이었습니다.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조금 더 빠르게 또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전달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보시기도 힘들 거고요. 또 하나 아시겠지만 동영상을 올리면서 편집을 하지 않는 정말 날 것 그대로 전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무슨 화면을 집중적으로 보실 것도 없고 강사가 다 문제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냥 귀에 꽂고 그냥 강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 또는 저희 집 반려견이 지저대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제풀이 키워드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3장 문제고요. 다음 중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의 분류. 자, 이렇게 프로세스적 관점 또는 전통적 평면적 관점, 그 다음에 가치 체계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기본서에서. 이 중에 이제 프로세스적 관점이래요. 프로세스적 관점은 결국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객으로 시작했다면 반대편엔 쭉 흘러갈 테니까 외부 고객이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는 중간 고객이 있고 이런 관점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외부 고객에 해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 하부 요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부 요소에 대한 거. 1번 부서와 부서입니다. 라고 따지게 되면 흔히 저희가 가치 생산 고객이라고 불러요. 이 가치 체계적 관점에서 내부 고객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적 관점에서의 기업과 대리점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가치 전달 고객이라고 부르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간 고객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입니다. 도매상과 소매상은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중간 고객이에요. 그죠? 기업과 유통업체래요. 기업과 유통업체도요. 가치 전달 고객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자, 그럼 5번에 제품의 구매자 및 소비자. 우리 걸 결국 구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걸 구매하는 사람, 우리 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외부 고객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평면적, 전통적 관점에서도 보면 결국 우리 걸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우리 걸 사재끼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고객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프로세스적 관점으로 오더라도 세 가지로 나눠질 때 내부, 중간, 외부. 이때 외부 고객 또한 우리 걸 구매하는 사람, 제품의 구매자 및 소비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는 하부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자, 행동의 영향 요인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문화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문화적 특성이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게 구분 관점이 대략 5가지가 있죠. 들어가는 용어, 이 단어 형태로 보면 한 7가지가 되는데, 규범성과 연대성이라는 게 있고요. 학습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유성이라는 것도 있고, 지속성과 동태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족성, 이렇게 있거든요. 문화의 특성이라는 거를 갖고 따져 물을 때. 자, 이렇게 따지면 지금 쭉 불러드린 것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뻔히 보이시는 대로 중단성이라는 건 해당하지 않아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이 중단성이라는 보기가 정답으로 됐던 문제가 이미 이전에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으로도 다른 보기의 형태로 출제가 된 것도 이미 거의 동수 마냥 3번 출제가 됐고, 요번 8회차 문제까지 보면 동수가 되겠죠. 3번, 3번 나왔던 거. 이렇게 따지게 되면 크게 문제의 유형이 바뀐다든가 크게 변형이 된다든가 이런 관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는 딱 저 문화의 특성에 들어가 있는 저 5가지의 분류 기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하게 하부 요소만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중단성, 얘가 오답으로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수로 지금 동일 유형과 유사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별 관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대화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만 출제가 됐고요. 이미 2번이나. 자, 이 보기를 좀 아래 걸 잘 보시다 보면은요, 이 라면을 먹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철수가 그 짜장라면이랑 해물라면, 이 2가지 종류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랬는데 철수라는 아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짜장라면하고 해물라면을 함께 끓여서 먹으면 완전 맛있어지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 KIE 식품에서 짜장라면과 해물라면을 따로따로 출시를 한 거지. 저걸 섞어 먹으라고, 둘이 이게 같이 함께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출시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영희가 맛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철수는 날 믿고 한번 시도해보래요. 물론 자기 기준이겠죠. 이거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출시됐던 어떤 그 제품의 하나의 어떤 이 뭐랄까요, 형태 또는 어떤 방식,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죠. 그죠? 원하는 대로 이런 걸 흔히 이제 저희가 어려운 말로 수정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뭐 영어로 따지게 되면 수정합니다. 모디파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알고 계시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따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시는 모디휴머입니다. 모디휴머. 이 모디파이라고 하는 이 수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와서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형태 제품을 기업에서 출시를 할 때 어떤 일정한 포맷에 맞춰서 형태를 만들어 제출을 했는데, 출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저희가 모디 휴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디 휴머. 아시겠지만 뭐 소셜 휴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제품을 구매할 때 이게 사회적 가치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구매하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뭐 커피 우리나라 분들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피콩을 따는 그 나라인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받는 돈이 1달러도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인데, 이걸 이제 이 업체가 커피로 판매할 때는 뭐 1달러가 훨씬 넘어가는 또는 1달러와 가까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사람들. 폴리슈머. 프로슈머는 뭐 알고 계시죠? 이거는 생산, 저 프로가 프로덕션에 들어가 있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 에블린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처음에 나왔던 단어기도 합니다. 트윈 슈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제 쌍둥이라는 의미잖아요. 저 트윈스가. 그래서 이건 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데 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후기를 쓴 걸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걸 한번 써볼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트윈 슈머라고 부릅니다. 트윈 슈머. 그 다음에 이 폴리 슈머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폴리 슈머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한 정책적 관심과 대안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할 때 이 폴리슈머란 말을 씁니다. 저 앞에 폴리가 이제 이 정책을 이야기하는 단어에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결합이 된 단어이기 때문에 폴리슈머라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실제 답으로 나오는 건 프로슈머와 모디슈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보기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자, 정보 원천의 분류는 총 4가지가 기본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 자,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을 때 저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는 제품 사용이고요. 사용. 내가 직접 써본다는 얘기죠. 시험 조작.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해서 구동을 시켜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현장에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제품을 검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전부 다 내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문제에서 제시된 저 단어들이, 내용들이.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런 걸 저희가 뭐라 부른다? 네, 경험적 원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 유형에 나와 있는 저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이라는 저 뭐랄까요? 하부 요소들, 저런 내용들은 그냥 워딩만 보고도 내가 직접 써봤다는 또는 경험해봤다는, 실제로 움직여봤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 원천이라는 걸 찾아내시는 데는 정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나머지 개인적 원천, 뭐 상업적 원천, 공공적 원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부 요소들이 문제에 제시가 되면서 이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분류 명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 유형으로 제가 하나만 딱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 등에 해당하는 거, 이걸 물어본 문제는요 2018년도부터 2022년 8회차까지 딱 한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문제 출제가 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문제 너무 많아. 다른 문제는 경험적 원천을 물어봤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계속 바뀌면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하부 요소와 명칭을 연결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MBTI는 뭐 30문제 중에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영상마다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는 총 4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갖고 명칭을 찾는 문제가 있고, 또는 지금 이 문제처럼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 자체가 있고요. 또는 최근에는 어떤 소비의 형태, 소비의 행태, 이런 것과 MBTI를 좀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 출제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뭐 그 활용, 또 MBTI 해석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 문제 유형이 지금 보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브릭스와 마이어 모니어에 의해 개발됐고 대략 75년 가까이 연구가 됐어요. 마이어 브릭스 성격 진단 또는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의 근거로 하고 있는 심리 검사고요. 여기다 근간을 두고 있고요. 뭐 이게 완벽하지 않은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이라는 근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끊임없이 임상에서 확인하면서 분류해놨던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안정적인 또는 뭐 확고한 이론에 근간을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기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3번, 선호 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된 선천적 심리 경향을 말합니다. 자, 이건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3번 문제가요,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참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선호 경향이라는 게 이 잠재된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성장하면서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선호 경향은요, 학습에 의한 것만 갖고 만들어지진 않아요. 잠재적으로 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어떤 성향을 갖고 뭐랄까요, 태어난다 라는 관점까지도 뭐 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3번 설명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4번,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아시겠지만 MBTI는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라 너랑 나랑 달라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안으로 퍼지는지 바깥으로 발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장점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MBTI는 장점을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16개의 성격 유형, 4가지의 선호 경향. 최근에 들어서 얘가 오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6개의 선호 경향, 4가지의 성격 유형,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장점과 단점, 이게 잘못됐나 봐, 이걸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3번 선호 경향이 학습되는 겁니다. 오답. 16개의 뭐 선호 경향 당연히 오답. 자, 이런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이라는 건 2023년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지금 찍고 있는 게 23년도거든요. 네, 그동안 뭐 코로나도 걸리고 뭐 우여곡절이 있어서 한참을 못 올려서 최근에 올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관점으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4장 고객 관계 관리로 왔습니다. 혹시 이 소리가 녹음이 됐나요? 그러니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양해 바랍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고객 1인당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저희가 CRM에서 배우시게 되는 저 1인당 생애 가치라고 나오게 되면요. 흔히 알고 계시는 이게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 업셀링, 추가 판매, 리텐션, 고객 유지 또는 재판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떠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애가치 LTV입니다. 또는 뭐 학자들은 저거 CLV라고도 평생가치와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는데요. 높이기 위한 핵심 활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뭐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문제는 독특한 게요. 이전에 벌써 4번이나 나왔고 이번 8회차까지 따지면 총 5번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요. 보기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보기로 제시되는 5가지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다 동일 유형이라고 지금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 관점은요. 그냥 딱 아마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눈에 이렇게 익숙하실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냥 크로스셀링, 업셀링, 리텐션 얘네가 답이거든요. 그럼 답은 뭐 나람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요 3가지가 고객 1인당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활동입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제시가 되는 5가지의 복이 나와 있는 저 제시된 내용마저 바뀌지가 않아요. 이 5번 출제되는 동안. 그래서 거의 뭐 고정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시면 아마 이후에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얘는 답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 구축 5단계. 자, 이 시스템 구축 5단계는 제목들이 길기 때문에 제목이 짧은 건 뭐 하나가 있긴 합니다만 제목들이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키워드로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키워드로. 그래서 키워드와 제목을 연결하시는 그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고요. 고객 유지를 위한, 자, 유지를 위한이라고 나와요.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고객 유지를 위함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고객 유지를 위함이다라는 걸 보면은요, 저 유지를 위한이라고 나오면, 그래서 고객이 이탈하지 않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5단계예요, 5단계. 5번째 단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보고 있어요. 동일 유형으로 20년 6월 달에 6회차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1번, 이탈 고객 감소예요. 고객 유지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이탈 고객을 떨구셔야 돼요. 그죠? 2번, 고객과 유대 강화요. 왜? 이 고객이 딴 데 가면 안 되니까요. 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좀 깊어져야 돼요, 고객과. 그죠? 유대가 강화돼야 되고. 3번, 차별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래야 딴 데 안 가겠죠? 그죠? 이래야 딴 데 안 가요. 나는 이 기업과 거래할 때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어. 라고 느껴야 딴 데 안 가겠죠? 4번,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시켜요. 뭐 때문에? 이 양반이 나가서 구전할 테니까요. 그죠? 우리한테 안 떠나고 이 양반이 나가서 구전을 할 테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5번, 데이터 웨어하우스 나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이렇게 딱 제시되면 답은 뭐다?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2번째인 인프라 구축 단계죠. 그죠?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단계 중에 제목이 가장 짧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2번째 단계가 인프라 구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딱 이 3가지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건 해결이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 관점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와 좀 다르게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유독 선생님 제가 제목들이 아까 길다 그랬잖아요. 예, 인프라 구축이 빠져요. 인프라 구축이 빠지고요. 다른 내용을 갖다 써놔요. 왜냐면 제목들이 다 긴데 인프라 구축만 딱 5글자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도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좀 확장할 수 있는 문제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문제 푸는 건 지금 보셨지만 이런 관점으로 해결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도입의 실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일단 CRM의 실패라는 거는요. CRM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전사적, 장기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실패가 됐다는 건 전사적, 장기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동일 유형이 한 번 나왔는데 유사 유형은 뭐 비대칭적으로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정답이 워딩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정답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보기도 약간씩 바뀌게 되면서 자, 1번 명확한 전략 부재 및 무계획입니다. 자, 계획이 없는데 성공할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자, 2번 기술 숙련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랍니다. 이렇게 충분한 숙련도에 대한 걸 고려를 했을 때 실패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성공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2번은 해당하지 않죠. 얘는 실패 요인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얘가 실패 요인으로 나오려면 고려 뒤에 미흡이라고 써야 돼요. 미흡이라고. 네, 부족하다는 얘기죠. 3번 방대한 양의 고객 정보 데이터를 무시합니다. 이러니까 실패하죠.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CRM이에요. 지들조차고 하는 거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 시스템 조직과 업무 부서 간의 협업 부족이래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나 봐요. 이러니까 실패하죠.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암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문제 푼 것처럼 딱 읽어보고 이러니까 실패하겠네. 이렇게만 따져도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암기 문제가 아니라는 건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CRM이 성공하기 위해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전사적, 장기적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ECRM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시겠지만 ECRM 앞에 E자가 붙는 거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5가지가 있죠.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커뮤니티, 시큐리티. 이렇게 5가지예요. 이 글자들 앞에 E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기업의 웹사이트 또는 쇼핑몰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 등을 지원합니다. 자, 저게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인터넷 카페 등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 및 온라인 뉴스레터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인터넷 카페 등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뉴스레터 등을 제공하겠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저희가 흔히 뭐로 구별하냐면 이 커뮤니티라고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밑줄에 저 전체를 보면 웹사이트 또는 쇼핑몰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 등을 지원합니다. 저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게 길다고 하면 인터넷 카페 등을 지원합니다. 요 관점만 체크하고 보고 계셔도 돼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이 커뮤니티.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정적 인간관계 유형 중 부정 문제의 양상에 따라 미숙한 대인관계 기술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답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대요. 흔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라는 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걸 저희가 소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세력과 집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나오면 지배형. 그 다음에 뭐 효율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반목형. 그 다음에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로만. 실리형.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려고 들어요. 의존형.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고요. 요 제시된 문제 유형에서는 이 따돌림을 당하지만 저 키워드를 가지고 소외되고 있구나 이 사람. 이렇게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뭐 영상에 나온 11번부터 20번까지의 이 문제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충분히 문제만 뭐 정확히만 보셔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요 영상만으로도 문제풀이에 이해가 됐다면 뭐 저희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추가 자료 필요하면 뭐 제 카페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만약에 뭐 CS 리더스 관리사 단 한 번에 붙어 있겠습니다.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뭐 선택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뭐 기본서의 재학습도 필요 없고요. 왜냐면 기본서보다 더 많은 문제풀이에 뭐 직관적으로 포커싱된 키워드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만 하더라도 뭐 시험 시간 40분 이내 그리고 합격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물이 될 겁니다. 직접 카페 와서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제공되는 솔루션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분명하게. 그 관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CS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